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명민준. 네, 안녕하십니까 송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커피를 딱 들려고 하니까 시작하네. 드세요. 아, 뭐 편하게 하는 거.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저희 그 뭐지? 저희 그 돈돈에서 네. 여러 가지 또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또 쌈박나무로 네. 연예인이에요 거의. 야, 기던데. 민망합니다. 네, 네. 돈돈이 진짜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저희 그 영상 중에서 네. 저희가 진짜 엄청 열심히 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제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일 조회수 잘 나오는 게 네. 그냥 그 우크라이나 CCTV.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CCTV 나가는데 맞아요, 17,000명. 맞아요. 봤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야, 나 이거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것도 심지어 딴 데다가 소스 퍼서 그냥 송출한 거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봉이김 선달 여기 PD님이 우리 PD님 아이디어가 봉이김 선달입니다. 봉 PD님입니다. 봉 PD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때 뭐 단톡방에 뭐 우크라이나 뭐 하나 올리신다길래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네네네. 저도 주말에 한번 또 보니까 네. 조회수가 조회수 엄청나더라고요. 17,000 났어. 17,000. 와. 우리가 이게- 백날 뭐 떠들으면 뭐 합니까? 이게 돈을 살리는구나. 그냥 CCTV. 나중에 이제 돈돈 뭐 일하는 편집 과정 이런 거 네. CCTV 하는 거 켜놓고 그거 그냥 송출하죠. 그럼 그거 만회 정도 나올 것 같아. 저도 제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사이트 하나 올려놔야겠어요. 그냥 다 올려놓으면 요즘 우크라이나 뭐. 자 일단은 뭐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해봤지만 그렇죠. 오늘 증시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또 좀 심각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개장 전 체크리스트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알아야 될 뉴스 몇 개 네.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전쟁이 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까지 가겠냐 맞죠? 이런 거의 예상은 없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몇 분 이제 불러 오셨는 우리 전문가 몇 분 이제 불러 오셨는데도 다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는데 결국에는 푸틴이 이제 또 예상외로 한번 찔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거의 전면전 사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뭐 동부, 북부, 남부 지역으로 지금 그 전력을 모아서 이제 키예프까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우크라이나의 항전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의외로 지금 사실 또 그 전면전이 일어나면 사실 빨리 끝나야 사실 증시 면에서는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 약간 좀 괜찮은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지금 다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괜히 우크라이나를 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침공 당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또 민간인도 많이 또 사망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망했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키예프에서 뭐 시가전 벌이면서 거의 뭐 네, 함락 맞습니다. 직전이고 그리고 네. 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 모르게 키르코프인지 뭔지 어쨌든 거기도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유럽에서 계속 무기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증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맞아요. 네. 푸틴 입에서 핵 그렇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좀 큰 것 같아요. 핵 공격할까요? 핵 공격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신냉전 이런 거 네.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뉴욕 증시가 대화 소식에 이게 금요일은 2.51%나 이제 상승을 했지만 오늘 이제 주말 동안 다양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뭐 스위프트 제재도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스위프트 뭔지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제 스위프트라고 해서 이제 국제 이제 금융 거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제 금융 거래 은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어떤 상품이나 금융 이런 부분들을 결제를 하는데 이제 러시아를 배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거의 뭐 국제 무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막히는 거라고 좀 봐야겠죠. 해외로 송금할 때는 무조건 스위프트로 보내야 됩니다. 해외로 송금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즈니스 하려면은 무조건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면 아예 그냥 비즈니스 못 하는 거죠. 러시아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약간 핵심적인 부분들은 빼고 약간 그 격가지 정도 부분만 일단 제재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우선 그래도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해서 이제 핵 공격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심리 자체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한 상태고 추자 심리는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그 스위프트 이외에도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제 국제 보유고. 국채 보유고죠. 음. 국채 보유고 접근도 일단은 제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인에게는 이 황금 여권을 뭐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또 소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과 영국,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등 이 6개국이 또 공동 성명을 하면서 그 러시아의 키예프 그 공격에 따라서 금융 고립을 결정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각 국이 음. 사실은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유럽이 참가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미국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제 금융적인 경제 제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도 그 반격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미사일은 이 우크라이나 핵시설에서 한 두 곳에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IAEA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군사 행동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 직결 병력 50%가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을 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명 모였는데 거기서 한 10만 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러시아가 가지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돈을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냥 다 막아버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송금도 못하게 하고. 푸틴 뭐 자산이 해외에 여러 군데 은닉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영국인가? 음. 그쪽에 많이 은닉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동결을 일단 시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돈줄을 다 막아버리니까 러시아 네네. 입장에서는 핵 운용하는 그 장군 2명 딱 앉혀놓고 경계해 이 새끼들아 똑바로 서 보초 서 이 새끼들아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렇죠. 다른 쫄리죠. 나라에서는 야 이거 핵까지 지금 불러가지고 핵 얘기를 해? 정말 이제 핵? 위기 이래버리는 조성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뭐 사실은 서방 입장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일단은 러시아도 그때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스밸브 잠가버리면 뭐 석유 뭐 그런 것도 가스밸브 잠가버리면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원유 이런 것도 다른 나라로 막 수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또 제재한다 그래서 만사가 뭐 형통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 만약 공급을 제한받아 버리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독일, 유럽이 특히 위험하죠. 유럽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천연가스라는 이런 부분이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뭐 막아버리면은 당연히 그 공급을 확보를 하기가 단기간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독일 입장에서도 좀 다변화된 지금 그 원자재라든지 천연가스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수입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확실히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증시 측면에서도 확실히 좀 이런 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뒤처지는. 제가 해외에서 그 만화 만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제가 출연할 때는 하나씩 가져올까 하는데 오늘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좀 지나고 나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러시아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진짜 많다. 많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평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평 자체는 저기 중국이에요. 시진핑이죠. 누가 봐도 시진핑이죠. 네, 그렇죠. 코만 봐도 시진핑이에요. 저거. 네. 웃고 있나요? 네, 지금? 시진핑이 웃으면서 저 책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네. 저 책을 보여주는데 저 타이완 대만이 대만. 있네요. 대만을 앉혀놓고 애기 대만을 앉혀놓고 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니까. 너네 이 꼴 난다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저게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하면은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러시아가 좀 시선을 분산시켜주면서도 중국에 분명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특히나 계속 미국이 특히나 바이든이 이제 대만 이슈 가지고 계속 건들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큰형님 우리 러시아 한번 본때 보여줘 이러면서 대만한테도 경고 메시지를 날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평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지금 뭐 중간 선거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든 지지율은 지금 엄청 낮은 떨어지고 바닥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자리를 호심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데 그것도 노림수일까요, 과연? 나는 노림수라고.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트럼프가 있다. 러시아랑 또 엄청 친밀하죠. 친밀하다는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또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팩트고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응원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 우파 쪽 언론사들은 트럼프가 그립다라는 만평을 엄청 많이 내고 그런 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트럼프 때는 인플레이션도 없었지, 주가도 잘 갔지, 그 다음에 평화도 있었지, 분쟁도 없었지. 그리고 굉장히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면서 그쵸. 굉장히 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다른 나라는 어려웠지만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 또 오히려 트럼프를 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지금 곤란해진 상황이란 굉장히 말이에요. 고민이 깊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 사면초가.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는 완전 땡큐죠. 푸틴이 그렇죠. 저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좀 세게 나가도 사실은 푸틴도 좋고 시진핑도 좋고 뭐 트럼프도 좋고 여기서 득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게 쉽사리 그냥 푸틴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어떻게든 승부가 나야 된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뭐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켜보는 이유도 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바이든 지지율 하락을 하는 것도 약간 지금 약간 시선이 외부로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네. 뭐 러시아에 있다 이렇게 몰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이제 외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핑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과 유럽의 관계도 오히려 지금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이 오히려 이제 유럽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원자재 시장을 미국도 이제 뭐 셰일가스라든지 LNG 같은 거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오히려 이제 미국의 좀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분석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극명하게 갈리겠죠. 그래도 트럼프가 오히려 우호적이다, 지지율이 우호적이다라는 분석이 저는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언론사에서는 바이든 이때다 싶어서 엄청 까고 있어요. 그렇구나. 벌써부터 레임덕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일단 전쟁 상황을 좀 더 보면 우크라이나 결사 항전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무려 한 250발 정도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250발.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핵 위협 카드를까지 현재 푸틴이 꺼내준 상황이고 뭐 서방은 당연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을 현재 쏟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 푸틴 입장에서는 서방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비우호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공격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나토는 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EU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화든지 재정 지원을 현재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근데 지금 또 월요일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또 외교적인 그런 또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지금 대화로 풀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또 마냥 부정적일 수만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좀 조건 없이 다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벨라루시에서 원래는 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벨라루시에서 이제 그까지 가서 러시아와 뭐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조건으로 계속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월요일 지금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 오늘 되게 못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런가요? CCTV의 힘입니다. 네, 그걸로 구독해가지고 여기 CCTV 그렇네요. 틀어주는 데구나 하면서 그래서 많이 라이브 방송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것도 뭐지 이러면서 오셨다가 CCTV 아니니까 나간 분들이 반인 것 같은데 뭐 하루백서님도 오셨고 디비자님은 제가 어디서 많이 뵀는데 어디서 뵀는지 모르겠네. 명MC님 팬입니다.
근데 지영 앵커님은 언제 출연하시나요? 이게 무슨 이게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출연하는 말을 물어봐야지. 제 팬인데 팬인데 지영 MC를 그리워하는 디비전이 아마 제 저녁 방송 자주 보시는 분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쌈빵남님 쌈빵남 얘기 입술에 뭐 묻었다? 뭐가 묻었죠? 쌈빵남님 입술에 뭐 묻었다고? 설마 뭐 잘생긴 묻었다 이런 건 말하는 거 아니죠? 자, 아침부터 이러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저희. 예. 아니 뭐 그- 먹은 게 없어가지고. 공복이에요 공복. 네. 그 쌈빵남님 관련해가지고 쌈빵남 동영상 보고 너무 재밌어서 2탄 기다립니다. 누구시죠? 네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네네님이시군요. 네. 쌈빵남 제 2탄. 지인이십니다. 그래요? 여기 네. 동네에서 찍은 거죠? 아. 놀이터에서. 맞죠. 연출을 잘해주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지금 뭐 그 전쟁 뉴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미선물 같은 경우는 기술주는 2.6% 떨어지고 있고 니케이 선물은 2.03%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독일 닥스는 마이너스 2.5%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쉽지 또 않아요. 그대로 지금. 또 되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코스닥의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더라고요. 이 3,400억이나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 이게 뭐냐면 순매수 규모만 보면 3등이 역사적으로 네. 그 이후로 단기적인 성과 한 달 이내에 이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수급은 괜찮은데 근데 일단 그때도 금요일에도 네. 그 선물 쪽 수급은 좀 안 좋았거든요.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풋도 매도를 실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상황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만 봤을 때 제가 네. 또 이런 예측을 좀 한다면 네네. 또 전략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후강? 밑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이제 워낙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서 뭐 계속적으로 어떤 하락 추세로 이어나가기보다는 일단은 좀 처음에는 이 시초가는 좀 약할 수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조금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추가 말씀 드려봅니다. 저는 쌈박남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예, 예. 지금 나온 뉴스로는 사실 핵 이야기가 나온 거는 조금 새로운 맞아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나온 뉴스로까지 봤을 때 원래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깃발 꽂는 것까지도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맞아요. 시장이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뉴스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개념? 뭐 말씀대로 진짜 이 핵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기서 만약에 더 합의가 되지 못하고 막 서로 진짜 뭐 핵 공격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각국이 계속 개입이 되다 보면 네. 전쟁이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뭐 3차 세계 대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각국이 뭐 세계 대전이 뭡니까? 각국이 참여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도 각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은데 현재는 다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심해지면 나토가 당연히 예를 들면 이제 뭐 폴란드를 좀 치겠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칠 수도 있거든요. 폴란드가 제일 인접 지역이니까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왜냐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을 하고 여기서도 뭔가 좀 풀리지 않는다면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더 확대가 되면 이제 폴란드를 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나토랑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안 가겠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핵 얘기가 계속 나오면 시장이 더 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고, 근데 다른 게 많은 이제 분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 이제 경계성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그렇죠.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세계 3차 대전 나가지고 핵 날리면 주식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핵 날리면 우리 어차피 지하철 대피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뭘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주식이 뭐 더 빠질 거라는. 그래도 뭐 빅텍은 오르겠죠.
와 진짜 와 쌈박하다 진짜 발상이. 네. 그래도 시장은 돌아갑니까? 그래도? 돌아가죠. 아 그래요? 네, 돌아가겠죠. 대단하네. 물론 알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음. 피해를 입으면 돌아가진 않겠죠. 거기도 이제 네. 미사일 맞으면 끝이잖아요. 네, 끝이죠. 한국이 맞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까지 너무 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럴 때는 뭐 금 같은 거 가지고 돌아다녀야죠. 뭐 일단 그 부분은 너무 그렇죠. 오래 아직은 가고.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 뭐 볼 뉴스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전쟁이 더 이상 멈추길 다시 한번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뭐 새로운 다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은 현재 마스크를 이제는 이제 실내에서는 착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발전적인 내용이네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그 전쟁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코로나가 만약 해결이 되면은 이제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또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이 전쟁 분위기만 해결이 된다면은 정말 엄청난 기회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할까요? 네. 이번 주에 네. 봐야 될 주요 일정 짧게만 진짜 한 뭐 30초 정도로만 짧게 볼까요? 볼 게 있어요? 보면은 일단 중요한 소식은 28일 오늘이죠. 2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달 1일마다 이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이 경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잘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일에도 뭐 ADP 고용 보고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민간 고용 보고서. 그렇죠. 이거 그다음에 봐야죠.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이 일 날 또 잡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도 이 일 날 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많네요. 연준 의장 하원 반기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거 이번 주는 약간 그런 연은 인사들의 연설, 증언, 뭐 경제 평가 그리고 노동 보고서 이런 거 정도만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일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은 이 민간 고용이 먼저 주중에 나오고 그다음 그렇죠. 우리 주말에 됐을 때는 이제 그 정부 비농업 부문에 신규 고용 지표가 그게 발표가 나옵니다.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어쨌든 시장이 뭐 하락하든 상승하든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말이 아까 커피 못 드셨다고 하는데 커피 좀 먹으면서 잠시 후에 중요한 분 밖에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분 뵙고 중요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더 많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